기술을 이런 양쪽에 옮겼어요. 네. 고생 사람이. 사람이 여기네? 여기가 사람이잖아요. 네. 자, 우리 이제 그 강의로는 세 번째 시간이고 저희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죠. 인간의 본성, 맹자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그 보통 그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나누죠. 선한가, 악한가. 예. 그 맹자는 선하다가 본 것 같아요.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이제 맹자의 생각인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합니까? 아니면 악합니까? 선하지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걸 딱히 뭐라고 하기가 좀 계란이 먼저 저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악하다. 이제 순자는 악하다 그랬죠. 순자라는 사람은 악하다 그러고 맹자는 선하다. 또 기독교도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악하다, 죄가 있다. 그렇게 보죠. 저는 어떠냐? 선생님 어떠세요? 악한 것 같아요. 아,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그러잖아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지금 젖을 달라 그러면은 너무 피곤하시니까 이따가 낮에 젖을 달라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무조건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러니까 뭐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인간은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타성은 인간에게만 있을까요? 이타성. 동물에도 있죠. 어떤 동물이 이타성이 있을까요? 뭐 새끼를 낳아 키우는 모든 동물은. 모성. 그건 이제 모성이죠. 그거 말고 내 새끼가 아닌데 내 새끼 아니라 남의 새끼를 막 키우는 것도 있죠.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아니 그 뭐 TV 동물 그 까치. 까치. 그것도 그렇고. 까치는 전래동화 아니에요? 그 인간의 생각이 투영된 거 아니에요? 다음에 그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오리를 키운다든지 뭐 남의 집그 자식인데 자기 키운다든지 뭐 이타성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성이 착각대가 그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걔는 지가 먹을 게 있으니까 그 동물에게도 있대요.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이제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본성이 있대요. 네. 그래갖고, 박쥐 있죠, 박쥐. 네. 박쥐가 병든 박쥐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위해서 자기 피를 토해서 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거 자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토해서 이 옆에 병든 박쥐한테 나눠준대요. 박쥐. 또 침팬지 중에도 부모 잃은 고아 침팬지를 이웃 침팬지가 자기 자식처럼 기른대요. 차별을 두지 않고 그렇게 기른대요. 그건 뭐냐? 그건 다 자기 종족이잖아요. 자기 종족. 우리도 저기 강아지 불쌍하다. 그런데 아기가 만약에 불쌍한 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어떡하나? 아기가 만약에 길 잃은 아기가 있어요. 그건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않죠. 어떻게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대요. 그게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이기적 유전자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자기 종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본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인간의 이타성도 유전의 영향이구나.
어디서 나왔나? 네. 그러니까 이타성이 아니라 유전적인 영향이 아닌가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그게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가치나 선이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맹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고대의 사상가를 공부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척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것도 유전적인 영향을 뭐 이렇게 학문화 만드는 거 아닌가.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굉장히 고양된 가치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종족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는 그건 인지상정이고 이제 그것만도 이제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요즘에 그래서 뭐 유시민 씨가 이제 자기 문과인데 이과형 그런 책을 많이 본대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인문학적인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 생물학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걸 굉장히 우리가 어떤 우리의 뭐 인류의 역사에서 온 경험이나 도덕성이나 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 밑바닥에 보면 인간을 종족을 보호하기 위한 본성에 지나지 않는다로 폄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그 인간의 본성, 선한가 악한가, 저는 이거를 규정하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규정하는 것 자체. 예. 그러니까 인간은 선하다. 그럼 선의 기준이 뭐냐? 그럼 악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볼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은 본래 선한가 아니면 사회 환경이 선하게 만드는가?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믿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아주 오래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가 악한가라는 물음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와 교육가들이 던져온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매일 뉴스에서 폭력, 부정부패, 경쟁과 이기심을 보면서 인간의 어두운 면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는 돕고 기부하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선함을 느끼기도 하죠. 이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착한 행동은 본성일까 아니면 계산된 선택일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강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까 계속 얘기했지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그 틀과 생물학적인 틀과 또 이제 우리가 그 과학의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틀, 이런 틀로 여러 분야로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이런 생각이나 사상들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경험과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래적인 어떤 그런 본성일 거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 맹자는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조선은 공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조선은 맹자의 나라입니다. 왜냐? 공자의 사상이 무너질 즈음 맹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공자 사후 106년 뒤에 맹자가 이제 딱 해성같이 나타났거든요. 그 맹자의 스승이 누구냐? 바로 공자의 구대손이에요. 구대손. 네. 구대손인 그 사람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맹자가. 근데 맹자는 실천력이 뛰어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공자의 인과 인의 예지, 이 인의 사상을 맹자는 실천한, 그러니까 실사구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맹자입니다. 자, 맹자 살았던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죠. 약 2300년 전의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제국들은 나뉘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권력과 이익을 위해 싸웠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벼웠고 도덕과 예절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라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맹자가 맹가, 이름 이제 원래 본명 맹가이고, 공자의 손자, 제자인 자사, 예, 자사, 우리, 옛날에 뭐죠, 사도신경이랬죠. 뭡니까, 중용, 대학에 보면 자사가 많이 나옵니다. 자사가 이제 손자예요. 그러니까 구대손 손자입니다. 자사가 제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왕들에게 왕도 정치를 설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정치란 힘과 폭력이 아닌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길. 그러니까 그 왕도에 그게 바로 뭐냐, 덕인데 이덕복인이라 그래서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켜야 된다. 예. 사람이 덕으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왕도 정치. 그러니까 왕도 정치라는 것을 뭐 계속 나옵니다만 공자의 사상에도 있는 왕도 정치죠. 왕도 정치. 우리는 왕 하면은, 여러분, 왕 하면 이미지가 뭐죠? 왕 이미지. 그쵸? 우리가 왕으로 가면 권력을 생각해, 권력. 힘, 그러니까, 군림하는 걸로 생각해, 군림하는. 근데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도를, 자기 가야 될 길, 그 길을 가는 자예요. 그 길을. 근데 이제 이 왕도 정치를 아주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정도전. 정도전이죠. 예. 맞아요. 정도전이 이시조선을 설계한 사람은 정도전입니다. 근데 이방원이 그걸 못 보죠. 어쭈, 그래? 야, 우리 아버지가 했지, 네가 했냐 해서 죽여버리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사대문이 전부 다 뭐예요? 인의예지죠.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대문 자체가 뭐예요? 유교의 성리학적인 거예요. 그 왕은 뭐냐? 왕은 정치는 밑에 신하들이 하는 거고, 왕은 그냥 상징이에요. 꽃이에요, 꽃. 그 자기 길, 그러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이 덕이 뭐냐? 덕이 뭐냐면 이 길이에요, 길. 덕이 길이에요, 길. 그 길이 뭐냐? 우리 플라톤이 했던 얘기랑 똑같이 나와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의 사농공상이라 하잖아요. 선비 계층,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기술자,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길이 있어. 그 길을 꾸준히 가도록 왕은, 그렇죠.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왕이지, 뭔가 군림하고 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좌우에서 이제 신하들이 좌우에서 그것을 잘 조절해 주는 것. 이게 맹자의 사상이 그대로 조선시대에 녹아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도전이 그래서 뭐예요? 맹자의 아류죠. 맹자의 아류. 그래서 이 왕도 정치를 하려면 왕이 하나가 똑똑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은 똑똑할 수가 없죠. 혼자서. 그래서 신하들이 신진 사대부들이 신하가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신진 또는 신흥 사대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벼슬에서 과거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 합격한 사람이에요. 과거에서 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재들이 와서 그 인재들이 열심히 경론하고 토론해서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야 되지. 고려시대 음서제. 집안이 누가 벼슬했다고 음서제도 그거거든요. 자기가 또 벼슬하고. 세습적으로. 그럼 세습 안 된다. 그러면 이러면 뭐예요? 정말 이렇게 아주 인재들을 양성하지 못하면
그러면 조선은 망한다. 그게 바로 이제 정도전의 생각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조선의 과거제가 되게 활성화됐던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흥사대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문을 닦아서 그 학문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도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 인, 의, 예지. 이거 뭐예요? 사소상경. 이거 열심히 훈련하고 수양한 사람들이 와서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맹자가 했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종하는데 힘과 뭐 권력과 칼이 아니라 덕으로, 덕. 자, 그래서 성선설에 철학적 핵심이 나오는데 맹자는 인간은 본래 착하게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4가지의 씨앗,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여러분 그 유명한 이제 사단이 나옵니다. 사단. 사단을 냅니다. 이제 사단. 단은 이제 실마리 단자예요. 실마리예요. 실마리. 첫 번째가 측은지심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이 한 명이 우물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누구나 놀라고 달려가 구하려 합니다. 그것을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본능적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의 단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 인의 단서는 바로 뭐다? 측은지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자는 뭐 뭐 뭐 이런 걸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이런 우리의 이 인의 마음을 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인자가 어질다는 뜻이죠? 네. 어질인. 자, 어질인 지난번 한번 얘기했는데, 자, 예, 사람이 있죠? 네. 인자가 두 이자가 아닙니다. 똑같다 그랬어요? 네.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게. 예, 사람은 항상 뭐 자기 앞에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이게 원래 하늘, 사람, 땅이에요. 사람은 이거 하게 하나. 근데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 인자가 서로를 의지해야 된다. 이게 어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평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배려한다고 하는 게 어진 거. 그럼 이 어짐이 어디서 왔느냐? 그냥 여기 문자에서 그냥 인이 아니고 이 어짐은 인간의 본성에 있더라 이거예요. 예,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이게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맹자는 이게 출발이 되어서 성선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 보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 리처드 도킨스는 아까 뭐라 했다고 이걸요? 인자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측은지심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수오지심. 이건 뭐냐면 부끄러울 수자. 부끄러움을 알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부당한 일을 보면 가슴 불편하고 거짓말하면 얼굴에 달아오르는 마음이 이것이 의의 근원. 자, 그러니까 인은 측은지심이고 의는 뭐예요? 수오지심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 거짓말을 치면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고.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할 때 애들이 컨닝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컨닝을 이제 시험 감독하잖아요. 그럼 저는 시험 감독하는 날 선글라스를 끼고 갑니다. 선글라스를 탁 껴요. 네. 그리고 교탁위에 딱 올라가서 딱 잡고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눈 감고 자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의 수호지심을 이용한 거예요. 왜냐면 저 선생님이 어딜 보고 있는지 몰라. 그죠? 감시의 내면화. 자기 감시를 스스로 내면화시킨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저 선생님이 나를 볼 거야 라고 하는 뭐죠? 내 안에서 양심을 찌르는 거죠. 절대 컨닝 못 합니다, 애들이. 왜? 나는 얘네들을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나를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영국의 제리미 벤담이 만들었던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감옥이 이름이 파놉티콘. 콘은 이제 감옥이죠. 파놉티가 뭐냐면 이런 거. 이렇게 감옥이 이렇게 있어요 안에. 그리고 이 주변으로 전망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깜깜해요. 여기 밝아요. 여기 이제 감옥 안에는 되게 밝게 해놓고 감시하는 사람들은 불을 다 꺼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보고 있다고 이미 생각하는 거야. 안 보고 있어도 돼. 그냥 잠자도 돼. 왜? 스스로 내면의 자기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면으로 자기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이에요. 그 유명한. 그러니까 자기 감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부끄러움을 아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이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뭐 딱지 사려고, 껌 사 먹으려고, 초콜릿 사 먹으려고 슬쩍 했죠. 엄마 한번 경험 있으시죠? 네. 네,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있어요. 아버지 돈 1,000원 딱. 그리고 사 먹고 좋았죠. 집에 갈 때 발걸음 어때요? 무겁고 어떡하지?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괜히 뭐예요? 괜히 동생들한테 야, 일로 와봐. 분위기가 어때? 이거 바로 뭐예요? 이미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성에 있다. 이게 수호지심이 있다는 게. 의의 실마리가 바로 수호지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양지심이 있대요. 사양지심. 양보하고 예의를 지키는 마음인데 밥을 먹을 때 먼저 권하고 줄을 설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한 마음이 바로 그것이 예의 뿌리입니다. 예는 뭐냐면 이제 예의를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노출된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기준이 바로 뭐냐면 예의가 있냐 없냐,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예의가 있으면 그래요. 야, 니네 아버지 누구야? 그죠? 왜 애를 교육을 이렇게 시켰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양지심의 기준이 예라는 거예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인데 불의한 상황을 보면 분노하고 정의를 지키는 의지가 있대. 이게 지혜의 기본이래. 지혜.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 우리 그런 건 잘 가리잖아요. 자기 자신은 몰라요. 응?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얘기하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지만 남의 눈에 티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요만큼 잘못하면 어떻게 해? 시비 거리죠. 왜 잘못하냐고, 왜 그러냐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시비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는 측은지심이 뭐예요? 수호지심이 뭐예요? 의. 그 다음에 사양지심이 뭐예요? 예. 시비지심이 뭐예요? 인의예지. 공자가 얘기했던 말이거든요. 그것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근거를 맹자가 찾아냈어요. 본성적 근거. 그게 바로 뭐냐? 측은,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예의를 지키는 것, 사리 분별하는 것. 이게 이제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4가지 근거, 사단설. 그래서 맹자는 이런 사단이 인간의 본성 속에 씨앗처럼 존재하면서 교육과 수양을 통해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길이죠, 길. 이 맹자는 인의예지가 이게 씨앗이에요. 우리 인간의 씨앗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본성에 있거든.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점점점 자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것이 점점점 자기를 자기 안에 그 어떤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인 그런 자리로 나가는 거죠. 뭐 윤동주 같은 시인이 그런 얘기했죠. 하늘을 우러러 이제 부끄러움 없기를, 사양지심, 예의를 지키는 것, 점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이거예요. 저는 여기에 되게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뭘 동의하냐면, 이게 잘하는구나. 이게 잘할 수 있는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자, 인의 예지가 있는데 이게 인의 예지로 자라게 할 수도 있고요. 인이 아니라 악으로, 오염으로, 불의한 걸로, 부패한 걸로. 여러분, 우리 이제 신문지상에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이 대학도 잘 좋은 데 나왔고, 근데 처음 막 대학 다닐 때부터, 그때도 그 사람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뭐예요? 뭐에 오염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오염된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살인자가 처음부터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그게 오염된 거죠. 그러니까 부패함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고요.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이 된대요? 소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자랄 때 어떻게 어떤 쪽으로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옵니다만 맹자도 몇 가지 일화가 있죠. 네, 맹모삼천지기 너무나 잘 알지만 맹가당기라고 하세요. 맹가당기. 맹자가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어서 내려왔어요. 배틀 엄마가 배틀 짜다가 그 옛날에 배틀이 얼마나 귀해요. 그걸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네가 공부를 중단하면 이 배틀과 똑같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공부하다가 안 하면 쓸데가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말이 너 세상에 쓰레기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가서 공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하고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죠. 부모가 길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가 이거 하면은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를 자르는 거죠.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설교에 좀 가끔가다 써요. 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감정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하늘의 감정을 주셨는데, 근데 이게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여러분 사랑이 뒤집어지면 뭐가 되죠 이게? 증오. 예, 증오 미움이 되죠. 근데 그래서 우리 이제 자 여러분 자식들, 손자 손녀들 사랑스럽죠. 근데 미울 때도 있죠. 그죠? 사랑스러운데 원수죠. 이게 원수야.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왜? 자기 기대에 못 미치거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담쟁이 넝쿨을 심으면 얘가 계속 자라면 이게 담쟁이 놈이 담을 넘어서 저 바깥으로 나간다고. 사랑도 똑같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또는 우리가 신이 또는 인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자라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자꾸 논하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준 이유가 이 울타리를 넘어가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서 내 자녀, 내 가족을 사랑하라고 본성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고 내 손자 계신 분이 계세요? 아직 없으세요? 저는 셋째가 있는데 애가 셋이거든요. 둘째까지 하고 이제 우리 애들이 안 들으니까 셋째를 낳았는데 첫째, 둘째 몇 배 셋째가 사랑스럽더라고요. 예, 막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도 딸이죠?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예, 딸이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딸은 둘째. 막내를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막내가 야 셋째가 이렇게 사랑스러워? 그러면 손자 손녀는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손자 손녀를 자랑하려고 맨날 핸드폰에 끼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 사랑은 자기 손자, 손녀, 자기 아들, 딸에서 머물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랑을 자기 울타리를 넘고 담을 넘고 어디까지 가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 용서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겁을 하고 안 쓰는 거죠. 겁내서 안 쓰는 거죠. 1988년도에 옛날에 그 여의도에 자전거 타는 데가 있었잖아요. 여의도에. 지금은 없죠. 지금 거기 차가 못 들어가고 막 자전거 타는 데가 있었잖아요. 여의도, 큰 여의도 앞에. 거기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군 탈령한 이 육군 병사가 거기서 난폭 운전을 해갖고 몇 명이 죽었어요. 사상자가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군인 신분의 민간인 죽였잖아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손자를 잃은 할머니. 얼마나 그 원통하고 거기서 차가 들어오리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자기 손자를 죽인 그 병사를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자기 양아들로 만들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인의예지 씨앗을 처음을 꽃피운 거죠. 엄청나게 꽃피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훈련을 이런 훈련을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링컨이 그런 얘기 했나요? 꼭 남자만 그렇지 않겠지만 남자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 40이 되면. 예, 왜 그랬을까요? 40 많이 흔들리니까. 40까지 살아왔다면 한 세대를 산 거잖아요. 옛날에는 한 세대가 40이었어. 한 제너레이션이 40이었어. 40이었는데 40년 동안 자기가 살았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에 다 나타난대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자기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러면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의 얼굴을 읽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외모는 자기 이 삶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뭐지? 그 사람이 어떤 걸 지향했느냐. 그래서 목표가 다르면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면. 예. 그래서 맹자는 사람이 이것을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맹자는 이러한 사단의 인간의 본성 속에 씨앗처럼 존재하며 교육과 수양을 통해 그것이 자라 인의 예지라는 덕으로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듯 인간의 본래 선을 향하려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제 고자상이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계유불 인지심. 자,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남의 고통을 참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 말은 인간의 본성 속에 측은지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누군가 다치거나 아파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구절, 맹자의 진심하에 나옵니다. 자, 민위기, 사직, 차지, 군의경. 자, 요거 제가 이제 우리 서당할 때 강조했던 말인데, 자, 먼저 민위기. 가장 귀한 거는 누구라고요? 백성이라는 거. 백성이 제일 귀하대요. 백성. 자, 여러분 이제 백성민자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백성민.
요거가 상형 문자예요. 백성 민자가. 네. 자, 백성 민자는 자, 그래서 이 맹자의 민본 사상 여기서 나옵니다. 이 민본 사상을 정도전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성리학의 기본이 사실 민본이에요, 민본. 그래서 뭐예요?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 하늘이다. 근데 뭐 그렇게 살진 않았죠. 집권자들이. 여러분, 이 민자를 자, 파자해보면 이게 눈목자입니다. 눈목자에다가 갈고리 창자입니다. 네, 갈고리. 눈에다가 갈고리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민자야. 민자의 어원이 뭐냐? 백성은 눈이 두 개잖아요. 눈을 하나 찔러갖고 한쪽 눈을 멀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한쪽 눈만 있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 바로 뭐예요? 백성은 그 당시에 노예였다는 거예요. 백성은 노예였어요. 백성 민자의 어원은 원래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민본이 되는 거예요. 이 노예가 나라의 근본이래요. 노예가 민주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이래요. 혁명적이죠. 이거 자체가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본 게 뭐냐? 그러니까 공자는 사실 조금 달라요. 공자인 하면은 인을 펼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학자예요. 배운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공자는 리더십은 앞에서 누군가 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맹자의 인은 뭐냐? 예, 인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뭐 우리 아테네 민주주의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맹자도 백성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민본. 그래서 뭐야?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이 뭐야? 민위기라는 거예요. 민위기.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사직차지. 여러분 왜 나라를 왜 사직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직을 구하옵시고 이게 사직이 나라예요, 나라. 그죠? 사직이 저긴가? 예. 조상 맞아요. 자, 제사 지내는 데죠? 예. 예. 제사 사직이죠. 사직 흔들려서 요란하네요. 사직. 이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벽시를 제사 지내는 거예요. 벽시. 그러니까 뭐죠?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벽시가 그래서 사직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곡식이죠, 곡식. 이 곡식을 가지고 하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 곡식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종묘.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그 씨앗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씨앗을 왜 보존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후생을 그게 있어야 먹고 살지.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은 바로 뭐냐? 먹고 사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직. 그러니까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에 사직 차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군의경. 그 다음에 임금이 가장 가볍대요. 임금을 제일 뒤에다 놨어요. 백성을 제일 앞에 놨어요. 그리고 백성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사직을 중간에 놨어요. 그 사직이나 임금이나 전부 다 뭐냐? 백성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존재할 때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약용도 그래서 이 목민심서에서 끝까지 그 얘기하잖아요. 민본, 백성이 주인이고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는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장 가볍다. 이 말은 인간 중심 정치 철학, 즉 민본 사상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구절 맹자예요. 양해왕, 이 맹자가 양해왕이랑 많이 토론합니다. 양해왕 상의 말입니다. 득도 자다조, 실도 지가조. 도를 얻는 사람은 자 돕는 이가 많고 도를 잃는 사람은 돕는 이가 적다. 덕과 정의를 지닌 지도자는 자연스럽게 협력을 얻지만 사리사욕에 눈이 먼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오늘날에도 정직한 지도자, 신뢰받는 스승, 진실한 친구가 결국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요 사연이 있어요. 양해왕이 감사합니다. 뜨거운 거예요? 네네. 양해왕이 이제 맹자를 이제 국사로 모셔서 이제 많이 토론을 해요. 근데 양해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좀 우리 땅을 더 넓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양해왕도 나름대로 백성을 위한다는 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맹자가 얘기합니다. 임금님, 임과 예가 있을 뿐입니다. 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덜 넓힐 생각 또는 또는 어떻게 이런 뭐랄까 지역적인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인의 정치를 하면, 당신이 덕의 정치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덕이 있으면 뭐죠? 덕필고 필유린이라 그랬나요? 예, 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오케이. 어제 우리 공방 아이들은 이제 저희들이 오면 독서를 합니다. 오자마자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중요 구절 5구절을 뽑고 5구절 중에 3구절을 발표하고 3구절 중에 1구절을 자기가 이제 얘기합니다. 왜 그런데 어떤 애가 어저께 중학교 2학년인데 운의 심리학? 운 아시죠? 운이 좋다. 네. 운의 심리학. 네, 이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거기서 느낀 게 운을 만들어 가는 거래요. 그 운이 뭔데 그랬더니 이제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 때도 참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사실은 이렇게 약간 샤머니즘적인 그죠. 뭐 인생을 막 운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을 이제 복으로 바꿔보자. 자, 봐봐.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이제 요거랑 연결돼서 설명해 드리면 잘 봐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야, 저 사람 운이 좋아.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한번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그 당시 유명한 연예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차에 불이 났더라고요.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연예인도 나오고 차에 불도 났으면 이게 아주 그 복권을 사라고. 제가 그때 이제 신혼 초이고 학원 강의, 목동에서 학원 강의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언어 팀장으로 있을 때인데 여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팀장님, 그 꿈 저한테 파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팔아야 되지? 그때 자기가 밥을 다 쏘겠대. 그래서 그럴 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밥 하나 얻어먹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이 꿈은 개꿈일까?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때 프로이트 심리학이나 이런 걸 심취했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죠. 근데 제 이제 후배가 당시에 보스턴 유니버시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그 연예인이랑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새벽에 한두 시에 전화가 와요. 너무 힘드니까 유학하기가. 그래서 이제 상담해주고 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차는 새 차잖아요.
세차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이렇게 약간 아끼는 마음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복합적으로 해서 하나는 차에 불이 났고 하나는 그 여자아이가 나타났다. 이제 나름대로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꿈에서 그러더라고요.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면은 나 보험 들었는데 잘 됐다. 새 차 또 바꾼다. 막 이러면서 이제 꿈에서도 막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궁금하길래 그때 로또가 1등이 188억. 그때는 막 한죠. 그리고 2등 그 뭐죠? 행운 하나틀 번호 끝자리 그 사람도 2억 5천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팔았지만 나도 실험을 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 제가 저는 또 그때 통이 크니까 10만 원치를 딱 사봤어요. 야,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그리고 까먹었어요. 월요일 날 됐는데 그 온라인으로 판매한 복권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동기 씨 고액 당첨자셔서 주민등록증하고 가지고 자기 오셔야 된대. 갑자기 그때 막 열심히 학원 가겠대. 야, 이거 학원 강의를 때리쳐야 되나 막 188억 막 그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예요? 그 2등 2억 5천 되잖아요. 그랬더니 3등이야. 3등은 얼마? 3등이 380만 원이었어요. 그때. 380만 원. 세금 떼고 나니까 340만 원,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네? 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그런 꿈을 안 꾸더라고요. 꿈을 팔았는데. 팔았는데, 근데 그 친구는 꽝이었어. 그 제가 말을 못했어. 야, 내가 샀어. 이렇게 말을 못했어. 근데, 꿈이었을까? 정말 꿈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확률이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옛날 말 아다리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은 또는 복은 이걸 복이라고 하자. 네가 운 때가 좋다라고 하는 건 네가 어떤 복을 받고 싶은 거잖아. 복은 너가 누구에게 받거나 네가 뭘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너가 누구에겐가 그쵸 이타적으로 나가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저 사람이 늘 남을 위해서 하고 늘 헌신하고 사는데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여망이 모여져서 너도 모르게 그것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이미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운이 좋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너의 욕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도리어 역설적으로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접고 그냥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렇게 투영돼서 들어오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인생의 본질. 그러니까 이 양의 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길을 가야 될 일들을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이게 제가 제 욕하는 것에서 좀 송구한데, 교회 안에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아까 길이에요, 길. 도. 그죠? 도예요, 도. 나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있어요, 길.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에서 교회가 자꾸 벗어나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구조가 들어가냐, 어떤 사상이 들어가냐면 교회 안에 비즈니스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많아요. 그 보험하는 사람 특히 교회 많이 다녀가지고
아는 사람 보험 들라고 그게 되게 많아요. 솔직히 교회도 상업성으로 내가 필요해서 가는 거거든요. 교회도 그쵸, 인맥 살려고. 그렇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인맥 살려고 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 시스템 자체가 그거는 이제 뭐 그 성도들의 개인의 문제지만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자리에다가 교회를 해라. 이미 그건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어디든지가 아니고 어디에 몫이 좋아. 그리고 어떤 설교를 해야 돼.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가져야 돼.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됐는데 교회를 여기서 3년을 했는데 성도가 100명도 안 되고 얼마 이 전부 다 뭐예요? 교회 정체성과 벗어났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모델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 성장주의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거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 안 왔죠. 이 시골에 단속교회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안 옵니다. 예. 맨날 지금 거기 단속교회 지나가는데 네. 사람 별로 없어. 안 옵니다. 웨이팅 곳이에요. 외진 곳이에요. 뒤에는 아쉬워. 사람들 별로 없어. 아니, 여기도 아쉬워요. 그분들을 조명하는 그거 근데 이제 거기서 뭐냐? 꼬맹이들 가르치고 하니까 오늘을 어제는 애들 독서 그다음에 어제 이제 원어민 영어 했잖아요. 어제 애들 20명이 와요. 쫙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딱 대절해서 저희 교회 앞에 딱 세워줍니다. 네, 합니다 그냥. 초등학교요, 중학교요.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20명 쫙 중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미술반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미술을 전공해서 또 미술을 또 이따가 또 4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무슨 투자를 해서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지역에 없는 것들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니까 필요가 뭐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 그러니까 이 길,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따집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본질이 뭐지? 이게 교회 본질은 교회 스스로 정할 수도 있지만 외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란 이런 거야지. 응? 교회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야 되지 않아? 근데 교회 안에 계속 비즈니스 모델이 막 하고 그래서 뭐 어떤 교회가 뭐 이렇게 성장해서 뭐 간증하고 저는 이런 말을 좀 예수님 그거 봤으면 꼴불견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맹자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사단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사실은 필요한 내용들이죠. 사실은 내가 여기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사단에서 뭐죠? 수호지심, 부끄러움이 우리를 차지해서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지금 그 세 번째 구절에서 양해왕상에서 득도 자 다도 실도 자 가져 도를 얻는 사람은 돕는 이가 많고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 길을 가면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이게 약간 좀 삔뜨가 조금 먹었는데 그러면 저희 교회가 여러분 보기에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9명 나왔어요. 9명이었어요. 9명. 예, 4년 전에 왔을 때. 예, 9명. 지금 그럼 엄청 많냐? 지금 한 30명, 어른들 한 30명 나오는데 애들이 한 40명 됩니다. 애들이 공부하러 오는 애들이죠. 온라인으로도 공부하고 이런 애들. 합치면 70명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야, 그럼 9명에서 70명이니까 되게 많아졌나? 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곳에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냐 안 되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항상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도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요. 도가 있는 곳에 재원도 모여요. 자기 길을 가면 그게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저희 이제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기 양동교에서 건축하라 할 때 우리도 건축비도 좀 후원도 하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또 이렇게 또 채워져요. 그러니까 도를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길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걱정하냐면 지역적인 것부터 먼저 걱정하는 거야. 돈을 걱정하고, 얼마 우리 목표를 정했어. 근데 이 정도가 안 돼. 그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두운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본질이 뭐지? 내 인생의 나의 본질이 뭐지? 내가 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내용,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지? 왜 이걸 공부하지? 했을 때 우리의 사단, 인의 예지가 내 속에서 실현되고 있고 이것을 가치로 여기고 있고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제 순자와는 대단히 많이 좀 대조됩니다. 그 맹자의 같은 시대에 또는 다른 사람과 순자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 악하다고 말하면 이를 성악설이라 불렀습니다. 순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태어나며 교육과 예절로 그것을 교정하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깨우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다스리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 논쟁의 서양 철학에서도 이어집니다.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인간은 만인의 적이며 강한 권력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프랑스 루소는 인간의 본래 선하지만 사회가 타락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악의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스스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맹자의 성선설은 오늘날 도덕 철학, 정치 철학, 교육 철학의 근본적인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적용. 맹자의 사상 오늘날 교육과 사회에 깊은 시사점을 줍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선한 본성을 깨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도덕교육의 핵심은 착하게 행동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 안에 이미 선함을 발견하라. 라는 자각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법과 권력보다 덕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합니다. 맹자가 말한 왕도 정치는 바로 이러한 덕의 정치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 정신 역시 사람의 선한 본성을 믿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토론과 정리인데요. 나머지는 이제 맹모삼천지교의 얘기인데, 자, 본래 선한가 아니면 환경이 선하게 만드는가? 이제 뭐 환경 결정론 뭐 이런 말들도 있죠. 착한 행동은 본능인가 아니면 이익을 계산하는 결과인가? 교육은 인간을 바꾸는가 아니면 본래의 선함을 깨우는가? 맹자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선은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잊힌 것을 기억하는 일이다. 왜? 원래 인간의 본성에 그 선한 게 있다라고 맹자는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순자는 뭐예요? 순자는 악한데 그 악한 게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악한 거를 이제 계속 제어하는 거죠. 이제 우리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선설, 성악설 이 얘기 하기 전에 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씨앗처럼 있는 선, 뭐 덕, 인 이런 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이런 교육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인데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이것을 자라게 하는 교육일까요? 자라게 하지 못하는 교육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오늘날의 교육. 경쟁하는 교육. 안전하게 하는 교육. 도리어 막 조장시키죠. 서로 경쟁하게 하고. 경쟁하고 가열시키는 것. 되게 어떤 모순이 있냐면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생각하고 선을 하라. 그런데 시스템은 경쟁이야. 그러니까 구조는 경쟁으로 만들어 놓고 내용은 야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도와주겠냐고요. 자기한테 비밀 노트가 있어. 친구한테 안 빌려주죠. 서로 도와주라 그래 놓고 왜? 우리 경쟁이니까.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교육의 틀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시험 제도를 완전히 틀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대학 아세요? 프랑스 최고 명문대. 뭐 이제 그런 사립대는 좀 들어봤죠. 사립대는 돈 내고 하는 거니까. 무슨 대학이에요?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이런 들어봤죠. 왜 파리 1, 파리 2 이렇게 했을까요? 프랑스에서 파리인데. 우리는 서울대, 연대, 고대잖아요. 하지 않으려고. 그거예요. 거기는 시험생 6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등 안에 들어가면 자기 가까운 곳에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실력은 대학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유명한 사립대 있어요. 거기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그거는 제외해 놓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 연대, 고대 이게 아니고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그러니까 내가 경기도 내가 양동에 살아. 그러면 양평이 가까워. 그러면 뭐 경기 7대학. 근데 글로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거기는 시험 문제도 이제 프랑스 바칼로레라라고 시험 문제 논술이에요. 논술 시험 문제도 우리처럼 뭐 제시문 다 주지 않아요. 그냥 사랑에 대해 논하시고 그럼 자기가 3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쭉 논해서 거의 한 10페이지 정도 써야 돼요. 네, 쫙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서 못 써요. 그러니까 독서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사유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처럼 주어진 거에서 경쟁해서 1등, 2등 뽑아서 그래서 기능적인 아이들 1등, 2등 대해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인의 예지가 안 나온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게 그대로 사회생활에도 인의 예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게 안 나와. 그럼 어디서 나오냐? 이런 인문학 강의에서만 해요. 응? 그리고 우리 손자들 손녀들한테 그래요. 남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저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둬야 훈련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단지 종교단체에서 이제 뭐 공동체로 어디 이제 뭐 이렇게 봉사활동 가고. 그래서 봉사활동도 막 점수 주잖아요. 근데 막 주잖아요.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불어 살지 않으면 이 사회는 죽는다. 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증명해내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자의 사상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세우고 만들어갈 장이 없어요. 학교가 장이 돼야 되는데 학교가 내용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구조와 시스템은 완전히 좀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가요. 예, 학원. 다 기능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데 저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이들이 부지런히 책 읽고 또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실 분 하세요. 너무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불교 경전, 법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이런 강의를 여러 사람이